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가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오류라고 하는 것은 평가자의 개인적인 성향,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피평가자와의 개인적인 관계, 그 다음에 성과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바른 평가가 아닌 굉장히 불합리한 평가가 일어나는 것을 평가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평가 오류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을 하게 되냐면 업적 평가보다는 이제 영양 평가 같은 데서 주로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업적 같은 것은 수치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 결과물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 되는데 측정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영양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정성적으로 서술화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개인의 어떤 성향에 의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구성원들로부터 평가 결과에 대한 어떤 저항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 인사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한 그런 어떤 제도로서 제대로 된 정착이 안 되고 비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는 이 성과 평가에 대한 오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평가에 임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 평가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는데 회사 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몇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하는 평가 오류.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상동적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상동적 태도. 상동적 태도. 이 상동적 태도는 자기가 속한 어떤 사회적 집단이 있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적 측면에서 이제 이런 사회적 집단이 있죠. 그것을 기반으로 거기에 이제 속한 것에 평상시에 갖고 있는 어떤 지각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누구누구는 어떠할 것이다 라고 이제 짐작해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상동적 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는 어디 학교 출신이니까, 에? 그리고 저 우리 팀원은 나하고 이제 어떤 관계에서 활동을 같이 했었으니까, 그다음에 나는 어디 학교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에서 같이 활동을 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보니까 굉장히 잘해.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상동적 태도.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근접 오류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오류가 굉장히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근접 오류는 이제 시간적 근접이 있고 공간적 근접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시간적은 과거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로 우리가 평가 기간을 정해놓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어떤 발생된 그런 사안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팀원 자체가 무엇을 갖다가 업무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단 말이죠. 그걸 느꼈어요. 근데 과거에는 좀 한 6개월 전에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최근에 그걸 잘했다고 그래갖고 좋은 평가를 내리는 거죠. 시간적으로 근접. 그 다음에 공간적인 근접은 뭐가 있냐면 옆에 책상을 좀 가까이 맞대고 앉아있는 그런 직원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면 평가 같은 걸 많이 할 때 보면은 우리 구성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타부서 구성원들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하고 좀 근접해 있는 공간적 있는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근데 사실은 이 공간적 개념보다는 이 근접 오류는 시간적 개념에서의 그 평가 오류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평가 기간 내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화시켜서 그걸 객관화시키는 그런 준비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접 오류 좀 주의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많은 게 이제 연공 오류라는 게 있죠.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연공 서열을 딱 매겨가지고 오래된 사람, 연령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주는 연공 오류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 자꾸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절대평가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절대평가. 근데 이게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평가 분포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나죠. 이게 뭐냐면 이게 관대화 경향 때문에 그런다. 관대화 경향. 이것도 이제 오류인데 모든 걸 좋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중심화 경향도 나타나요. 중심화. 이게 잘못하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으로 많이 몰리죠. 이건 가혹한 거죠. 가혹화 경향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 뭐 가혹화보다는 주로 이제 관대화 내지는 중심화 경향이 우리 실질적으로 오류가 이제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절대 평가를 하지 않고 상대 평가를 유도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절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절대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뭘 하자? 강제 배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제 배분을 하자. 그래서 상위 10%, 상위 S등급 10%, B등급 뭐 20%, C등급 뭐 한 40%. 그럼 이제 중심화 경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적당한 이런 어떤 분포를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중심화 경향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어떤 우리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왕왕 생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강제 배분도 해야 되고 절대 평가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상대 평가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에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나타나는 게 이제 역산형 평가입니다. 역산형 평가. 역산형. 역으로 계산하는 거죠.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어떤 그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1등서부터 이제 뭐 어느 등수까지 쭉 나열을 합니다. 우리 팀원들이 10명이다 그러면 1등서부터 10등까지 나열을 하죠. 그래서 상위 S등급 뭐 10%다 그러면은 S등급 한 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상적이든 업적이든 이것을 갖다가 거기로 거꾸로 맞추는 거예요. 거꾸로. 정말 좋은 점수를 주는 거죠. 예? 예. 잘못한 게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류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혹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현혹 효과. 현혹 효과. 현혹. 또는 후광. 그 이제 어떤 개인의 특성이 이제 일을 해오다 보면 이렇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성실하다는 걸 느껴. 그럼 이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인식이 되면은 우리는 다른 것까지 다 잘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리더십도 있을 거라고 보고 창의성도 있다라고 보고 문제 해결도 잘한다라고 보고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두 가지의 좋은 장점이 나머지 다른 어떤 역량 부분까지도 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리는 평가 이런 평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감정 평가를 해야 돼요. 감정형 평가. 감정형 평가 이제 오류입니다. 감정형 평가 오류. 예, 개인적인 그 선호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내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10손가락이 있다. 아픈 손가락, 덜 아픈 손가락이 다 아픈 손가락인데 이상하게 덜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좀 이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팀원들이 있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이 다면 평가 같은 경우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타부서에 있는데 저 친구가 싫으면은 좋은 평가 안 나오죠. 나쁜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감정 평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뭐 논리적 오류도 있고 뭐 대비 오류라는 뭐 이런 쪽으로요 있고 뭐 거울 이미지 뭐 등등 뭐 자기적 방어 같은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참고로 하시고요. 뭐 우리 이제 다양한 자료 같은 걸 찾아보면 되는데 이게 다 그런 데서 오는 평가들이에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오는 평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평가들은 우리가 이제 사전에 좀 평가자가 좀 어떤 인식을 한 상태에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됐을 때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성적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다 보면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그냥 뭐 괜찮아요. 뭐 A, S 뭐 등급, 뭐 어떤 경우는 B 등급까지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C나 D 등급을 맞은 피평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저항을 주로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저항 관리 측면에서 이제 피드백을 사실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과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뭐 평가 기준을 만드는 거, 평가하는 거 이런 거 다들 중요하죠. 근데 뭐 나름대로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평가 피드백을 할 때, 분명히 이제 결과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피드백을 할 때 어떠한 그 스킬을 발휘해서 피드백을 해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평가자의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과 평가 피드백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